네, 이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수 중요하죠. 함수 영어로 펑션이라 그래요. function. 함수 펑션. 함수가 뭘까? 여기 함자는요, 상자를 나타내요. 상자함. 상자함이 상자다. 보석함 들어봤죠? 보석함. 보석 상자를 보석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함자와 똑같아요. 함수가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철수가 있어요. 근데 철수 좀 이름이 좀 올드하네요. 그러면 바꿔볼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누구로 바꿔볼까? 뭐 예를 들면 민준이 뭐 이렇게 바꿔볼게요. 민준이가 있는데 민준이하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항상 민준이는 동생보다 용돈을 많이 받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아챈 엄마가 민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아, 앞으로 너는 동생보다 항상 용돈을 2배씩 주겠다 이랬어요. 2배씩.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봤더니 동생이 어때요? 동생이 10원을 받는 거예요. 10원. 동생이 10원. 이거를 한번 선생님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민준이 동생이 10원을 받아요. 그러면 민준이 얼마 받는 거예요? 20원 받는 거죠. 그죠? 너무 엄마 용돈이 너무 짜요. 올려달라고 했더니 동생이 500원 받았어. 그럼 민준이 얼마 받아요? 2배니까 1000원 받겠죠? 그래서 시간이 또 흘러서 계속 용돈은 인상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3000원을 받아. 그럼 민준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6,000원 받을 수 있죠. 이제 이것처럼 민준이는 계속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생만 쳐다보고 있어요. 동생이 얼마 받는가? 그 동생이 2배가 되니까 이런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 동생하고 민준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민준이의 용돈은 동생의 용돈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처럼 동생의 용돈이 계속 변해가. 변해가면 뭐 어느 날 동생이 1억을 받아. 그럼 민준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억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측.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측하려고 배우는 게 바로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그죠? 근데 이제 이 동생의 용돈이 쭉 변해갈 건데 이 숫자를 우리가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x라고 넣는 거예요. x. 그때 민준이는 뭐라고 넣고 민준이 것은 y라고 넣는 거죠. y. 이렇게. 이 숫자들이 계속 변해가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관계식 하나만 딱 주면 어때요? 모든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특별히 여기서는 어때요? y는 어떻게 결정돼? 이 x값에다 얼마를 곱해줘요? 예, 2를 곱해서 2x 이런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x 함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x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을 y는 x의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y가 a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y는 a의 함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알겠습니까? 이거 화살표에서 자 y는 x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변해가는 걸 보면 나중에 y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그거예요. 함수를 그냥 막연히 그냥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함수를 배우면 x가 변해갈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집값에 집을 사용하는 사람 수가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 집값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죠. 그런 것도 다 함수의 일종이고 구름의 양을 막 계산하는 거예요. 구름 어느 날 막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구름의 양이 이렇게 될 때는 비가 한 이 정도 오더라. 그런 것도 구름의 양하고 비가 오는 그런 관계도 서로 함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즉 y는 x에서 결정된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바로 어때요?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해요. 이 말을 y는 x 함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y는 x의
결정된다. 이게 y는 x의 함수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말이 길죠.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호로 y는 fx다 이렇게 기호로 써줘요. y는 fx다. 이 수학으로 봐봐. 이렇게 말 길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y는 fx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의 함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그러면 이렇게 y가 x에 의한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x값이 막 변할 때 y값이 딱 하나씩 나오긴 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몇 개씩 나와야 돼요? 딱 하나씩만 나와야 되죠. 하나씩만 나와야 예측이 가능하지. 만약에 두 개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러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설명할 때 x가의 변함에 따라 그래서 그에 대한 y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x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 y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y는 x 함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y는 x의 함수이다. 그리고 y는 x이다라는 거를 기호로 간다면 어떻게 쓴다? y는 x의 함수이다를 기호로 fx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y는 fx. x의 x의 함수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계식을 쓸 때 y가 fx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y는 ex라고 쓸 수도 있고 x에 1을 곱한 거니까 또는 fx는 어때요? ex라고 쓸 수도 있죠. y하고 fx가 같은 거니까.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변해갈 때 우리가 중심을 두는 거는 지금 x의 y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민준이의 관심사는 뭘까요? 그리고 자기 용돈이죠. 그죠? y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y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해요. 함수값. x가 아니고 y를 함수값. 그죠? 그 x에 대한 y값을 그 x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값. 알겠어요? 2번. 이런 기호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민준이가 얼마 받을까 그거잖아요. 그죠? 그죠? x 값에 따라 각각 나오죠. 각각. 그러니까 x가 변하면 y도 다 변하니까 x값에 따라 각각 정해지는 y값을 뭐라고 한다? x 함수값이라고 해요. 함수값. 수에다가 시옷 받침하고 함수값. y값을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값 x 함수값 이거를 기호로 fx라고 하는 거죠. 그 fx가 바로 y잖아요. y를 뜻하는 거죠. 이게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 함수값이라는 건 뭐다? x값이다 y값이다? y값이다. y값을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이 이 함수의 y값.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값이잖아요. 그죠? 민준이 용돈이죠. 그러니까 이 주어지는 식들은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겠죠. 뭐 y는 3x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이 값을 하나씩 정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정해져야지 함수가 되지. 하나씩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함수값이 안 돼요. 아니 함수가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10일 때 그 함수값은 얼마예요? 20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밑에다 쓸까요? 여기 그림에서 여기다 옆에다 쓸게요. 그냥 f10은 그러니까 이걸 10은 함수값이라고 해요. f10 이거는 10의 함수값 10의 함수값은 그때 y값을 말한다겠지? 그래서 f10은 얼마다? 여기서는 20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이 함수값인 거예요. 20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500일 때는 500의 함수값 500의 함수값 500의 함수값 이거를 기호로 F500이라고 해요. F500은 그때 Y값이라는 거예요. 얼마다? 1000원. 이렇게 됐어요? 함수값의 의미. 그러니까 그 함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식은. 그죠? 그래서 X값이 변할 때 이런 X값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1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3000 이렇게 Y값도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이런 문자를 변수라고 해요. 변수.
이 변하는 이 문자. 3번 어때요? x, y처럼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문자, 이렇게 변하는 문자, 이런 x, y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해요. 변수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함수값에 대한 거 막 설명했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함수가 주어질 때 이런 것도 있어요. fx는 x분의 16 이렇게 주어지면 어때요? 이럴 때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1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건 1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는 이게 함수값인데 함수값 어떻게 계산하냐면 x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의 16 이렇게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계산하면 16이다. 그래서 1의 함수값은 16이다. 그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식들이 주어지거든요. 관계식은 여러 가지 주어질 수 있어요. 그 관계식에 따라서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또 있을까?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60일 때 f-3을 구하라. 한번 해볼까요? f-3은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이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니까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60 약분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함수값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함수들이 나와요. 함수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세상에 함수를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네, 무수히 많죠. 무수히. 이 세상에 함수들은 무수히 많죠. 근데 그 함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아까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니까 이 기호로 f를 써요. f. 그래서 이 함수들을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함수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이런 관계 있죠. 예를 들면 관계식이 아까 y는 ex처럼 그런 것들 있죠. 1번 y는 뭐 예를 들어 ex처럼 이런 것들 숫자 곱하기 x들 이런 것들 y는 ax꼴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비례 관계라고 해요. 정비례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예를 들면 x하고 y 곱이 일정한 경우 있어요. x하고 y 둘이 곱해서 24가 유리돼야 된다. 그러면 y는 이 둘이 곱해서 24니까 24 나누기 x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은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것은 좀 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정비례 관계에 대한 것은 오늘은 조금 이제 함수값 계산하고 그죠? 그런 문제들이니까 한번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정비례 반비례는 이 정도다.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자, 한번 해보면 응용 문제 중에서 뭐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문제 fx가 ax예요. ax라는 건 a 곱하기 x죠. 그러니까 x의 함수값이 여기가 y값인데 y가 x에다 a를 곱한 식으로 계산이 된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f2가 6이 되려고 하면 a는 얼마겠냐? a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계산하니까 봐봐. f2는 a 곱하기 x니까 x가 2란 말이죠. 2 이렇게 계산해서 그게 6이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안 그래 2로 나누니까 a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말이에요. 126쪽은. 다음에 또 이제 반비례 관계 그래프식을 보고도 할 수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식. 자, fx는 x의 함수값 y죠. 이게 y가 x분의 a 이렇게 계산이 되는 함수인데 f2를 계산했더니 이게 12가 나왔대요.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까? f1은 1의 함수값이죠.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x값분의 a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x가 1이니까 1분의 a 이렇게 계산하죠. 이걸 계산해서 12가 나왔대요. 1분의 a는 a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얼마? 12. 이렇게 해서 a 값 찾는 문제들이에요. 자, 한번 이거 함수값 계산하는 거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은 함수의 뜻과 그다음에 함수값, 그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이런 내용들 알아봤어요. 이 몇 가지 용어들 정확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